자, 무너진 4,000피. 자, 오늘 아침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4,200까지 돌파했다가 10거래일 만에 4,000 밑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은 0.69%포인트 오른 3,991.87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분 지금 이 시각 기준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오른 4,036.54. 오늘 다시 4,000피를 회복했군요. 4,200을 돌파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인철 소장님 뭐 금방 5,000 갈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또 3,000대로 떨어졌다가 3,800대까지 떨어졌다가 뭐 오늘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 증시가 좀 멈췄다라는 데 좀 반갑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닷새 동안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의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7조 2천억 원이나 맞습니다. 순매도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외국인이 소폭이긴 하지만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장하자마자 한 1,000억 원 정도를 사주고 있어서 4,030포인트를 넘게 2% 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이 AI 네. 인공지능 거품론이 불을 지폈거든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거품론의 최대 수혜는 사실 반도체주였는데 지난주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주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의 이 대형 투자은행들이 네. 미국 증시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고점 대비 10에서 한 20%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영화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엔비디아, 팔란티어와 같은 AI 대정주 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하락에 베팅을 하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된 겁니다. 네. 가장 우려됐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은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네.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매도하게 되면 그 한국에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수요 때문에 네. 지난 주말에는 1,456.9원에 마감을 했는데 역외 시장에서는 이미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일단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한 7원 정도 하락을 해서 1,45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주의 깊게 볼 게 외국인이 과연 오늘 계속해서 오전장 매수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환율도 지금 보니까 1,455원 정도? 4원에서 5원 사이. 5원 정도? 네. 조금 뭐 이러다가 1,500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학개미들이 정말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동학개미 2.0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주 이제 외국인들이 7조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네. 온몸으로 받아낸 게 동학개미였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 그렇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주식 예탁금이 88조 원입니다. 네. 여기서 빚을 내서 주식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B2, 이른바 신용융자 규모가 25조 8천억 원인데요. 이것도 최대치죠. 이것도 최대예요. 네. 한 100조 원 정도의 실탄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카멜론 전략이에요. 네. 주식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사면 조금 팔고 있어요.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면 오히려 지난주 7조 5천억 원 개인들이 매수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 급등을 조정에 따른 이제 재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은 환율이에요. 네. 환율을 왜 주시해야 되느냐? 지금 달러화가 석 달 만에 달러화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어요. 네. 달러를 견지해 줄 만한 통화가 좀 없습니다. 유럽은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위기, 네. 그래서 유로화도 약세고요. 아베노믹스 시즌 2,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도 약세입니다. 여기에다 원화 가치는 한 연간 200억 달러로 선방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버퍼가 200억 달러지 28조 원이거든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 외환시장에 감내할 수 있을까? 팩트시크를 한번 보자라는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정말로 1,400원 넘어서 1,500원을 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200억 달러로 줄이긴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한화로 보면 28조 원이나 되고 또 팩트시트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000P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게 주식이긴 합니다만 정부 여당에서는 5,000P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0P 선을 넘었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번 신문 보시죠. 4,000P 깨지자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인하하기로 급선회했다라는 겁니다. 배당소득을 종합과세로 함께 묶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과세를 하는 비율을 3억 원이 초과가 됐을 때 그만큼 배당소득으로 3억 원 넘게 벌었을 때는 35%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25%로 10%포인트나 줄여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걸 지금 당정 협의를 봤다라는 게 지금 어제자 얘기였고 오늘 아침 보도가 이렇게 실린 겁니다. 결국 위험해지니까 좀 낮춰줄게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인재 소장님? 여기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있어도 들겠습니까? 사실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부자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 때문에 이건 언급조차 기피했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 소득 말 그대로 배당 소득이라는 거 배당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지 말고 분리해서 네. 별도로 과세하자라는 건데요. 합산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45%가 높아져요. 네. 그 세율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가 논란이었는데 정부의 안은 야 배당에 대해서 3분의 1은 가져와야지 35% 세율을 적용하자라는 안이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25% 4분의 1 정도로 세율을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유가 뭐냐? 단기적으로 외국인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커져요. 네. 조 단위, 억 단위 울리는 사람은 소득 세율이 낮아졌다,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대로 주식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당정이 이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아니냐라는 관측입니다. 조홍철 의원님은 이 당정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네. 뭐 그보다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당 지지율이 저렇게 가는 게 코스피 4,000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지지가 취약한 2030 네.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으로 돌려서 메이저의 투자처를 주식 시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맞죠? 근데요, 실상은 부동산 부자가 주식도 많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4,000대 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네. 뭐 이거 코스피 4,000 돼서 그거 가지고 나 엄청 돈 벌었어 네. 하는 사람들이 과연 2030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네. 4,000 올라가면 기분은 좋은데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젊은이들 위해서 좀 또 획기적인 대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